오늘은 이제까지 사용했던 언어와 사용할 언어들에 대해서 중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기초를 넘어서서 중급의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늘 커버할 내용은 이제까지 사용했던 핀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핀 명령 중에 아날로그 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문, if, file, for 같은 조건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예제 스케치를 구동해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산자라는 것이 있는데, 연산자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과 함께 실제 구동하는 스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언어를 오늘 설명할 것이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두이노는 약 30여 가지 언어만 알면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작품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는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보이드 셋업과 보이드 루프이고요. 기호로서 중괄호 하면 우리가 수행해야 될 내용들은 중괄호 안에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드 셋업이나 보이드 루프뿐만 아니라 조건문에서도 이 중괄호로 조건문 안에서 수행할 내용들을 중괄호 안에 작성하게 됩니다. 이 세마이컬런은 항상 명령 한 단어가 끝나면 세마이컬런으로 명령 하나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슬래시 슬래시는 한 줄 커멘트고, 여기서 슬래시 스타, 슬래시 스타, 스타 슬래시 하면 여러 줄에 걸친 커멘트를 쓸 수가 있죠. 핀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 리드까지 했는데 아날로그 라이트하고 아날로그 리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제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핀 명령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예제와 함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는 이렇게 x y 또는 a y 해서 조건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것을 연산자라고 합니다. 방금 소개드렸던 조건문의 예시들이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 모니터는 우리가 사용하였던 시리얼 비긴, 시리얼 프린트 및 시리얼 프린트 ln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법에서 include define은 오늘 말고 다음번에 이런 신텍스가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줄임 수식 기호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x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x는 x 플러스 1이나 꼭 같은 말입니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x 이퀄 x 마이너스 1이나 꼭 같은 뜻입니다. x 플러스 이퀄 y는 x는 x 플러스 y를 줄인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줄임 기호가 혼돈이 되시면 그냥 쓰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수학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수학에서 쓰는 것과 꼭 같습니다. min 하고서 갈로 xy 하면 이 둘 중에 작은 값을 찾는 것이고, max 하면 큰 값, 사인 코사인 같은 거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꼭 같은 삼각 함수들입니다. 여기서 숫자의 정의에 대해서 int, float, long. int는 우리가 이제 몇 번 썼는데 float이나 long, array 같은 건 우리가 안 썼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한 페이지에 전체적으로 오늘 커버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지털 출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핀으로 5V를 내보내려고 할 때 우리는 핀 모드, 셋업에서 핀 모드를 해줬고, 핀 번호, 콤마, 아웃풋을 해줘서 출력일 때는 내가 몇 번 핀에 5V를 내보내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셋업에서 이걸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보이드 루프에서 디지털 라이트 하고서 핀 번호, 어느 핀을 킬 것이냐, 그것을 켰을 때 5V를 내보내려면 하이, 0V를 내보낼 때는 로우로 썼습니다. 디지털 출력은 이렇게 핀 모드와 디지털 라이트를 우리가 몇 번 이미 수행하였습니다. 디지털 입력,
디지털 입력도 이전 시간에 저희들이 사용하였던 단어입니다. 셋업 핀 모드에서 핀 번호하고 그 핀을 인풋으로 하겠다. 출력으로는 아웃풋이지만 입력으로 할 거니까 인풋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읽을 때는 보이드 셋업에서 이렇게 세팅해 준 것을 읽을 때는 우리가 보이드 루프에 가야죠. 보이드 루프에서 디지털 리드에서 읽은 값을 요 핀 모드에서 정의한 그 핀 번호에서 읽은 값을 어떠한 장소에 저장해야 됩니다. 가령 여기서는 이제 밸류란 이름이 장소에 디지털 핀에서 읽은 값을 저장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읽은 값은 1 또는 0이 되는 것입니다. 5V가 디지털로 변해서 밸류는 1의 값 또는 0의 값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출력할 때 5V를 내보내지만 디지털 신호로는 1입니다. 숫자로는. 다음 아날로그 출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지 않았었습니다. 핀에 보면 0부터 13번 사이에 이렇게 웨이브된 핀이 있습니다. 그 핀들을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디지털이지만 아날로그 형태의 값을 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아날로그 라이트를 쓰는데, 이 라이트 하는 핀 번호는 아날로그 핀이 아니라 디지털 핀입니다. 여기서 아날로그 출력할 때 아날로그 핀을 사용하지 않고 디지털 핀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출력이기 때문에 아웃풋입니다. 그리고 이 출력 값은 0부터 255 사이 값이 되겠습니다. 255를 내보내면 5V가 되고 0을 내보내면 0V입니다. 그러니까 0하고 255를 똑같은 값으로 0하고 5V로 환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곧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두이노에 있는 아날로그 핀은 오직 입력만 하는 핀입니다. 아날로그 센서에서 값을 받아가지고 입력 역할만 하는 핀입니다. 그래서 그 입력 핀을 읽을 때는 아날로그 리드가 있는데, 아날로그 핀인 경우에는 오직 입력만 하기 때문에 핀 모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핀 모드를 사용해도 무관하지만 사용하지 않아도 아날로그 리드 하면은 자연히 아날로그 입력 핀을 읽고요. 리드이기 때문에 그 핀 번호만 있습니다. 그 읽은 값을 가령 예를 들어서 밸류에 넣어라. 그래서 그러면은 숫자로 0에서부터 1024 사이의 값을 밸류란 값에 넣게 됩니다. 1024가 아니고 1023이네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디지털 핀에서 보면 0번에서부터 13번까지 있는데, 여기서 0번과 1번은 아두이노 보드와 컴퓨터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을 하기 위한 핀입니다. 여기서는 시리얼 통신을 합니다. 시리얼 통신이란 데이터를 앞에서부터 뒤까지 순서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을 시리얼 통신이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드린 아날로그 핀은 입력만 합니다. 아날로그는 출력은 하지 않습니다. 비트와 바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서 왜 255가 나왔고 1023이 나왔는지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비트란 것은 방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방에는 0 또는 1 둘 중에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는 방입니다. 0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1이 들어가거나 둘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비트에는. 이렇게 비트 8개를 모인 것을 8비트를 줄여서 바이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우노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8비트가 한 단위가 되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계산도 하기 때문에 8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 인풋에서는 저희들이 10비트를 씁니다. 이 왜 10비트를 쓰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까 비트 4개를 방으로 설명했는데, 이번엔 비트 4개를 LED 불빛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LED가 꺼져 있으면은 비트가 꺼져 있어서 0. LED가 켜 있으면 그 비트는 1. 다시 꺼져 있으니까 0, 1. 네 개를 가지고 껐다 켰다 해서 숫자를 대신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트랜지스터가 켜 있고 꺼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아니면 컴퓨터에 CPU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값을 우리가 저장도 하고 다른 데 사용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꺼져 있으면 0, 켜져 있으면 1. 이것을 우리가 이진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십진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컴퓨터가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아는 세상은 이진수, 트랜지스터가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그것만 알 수 있습니다. 이진수를 십진수로 환산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수인 경우에는 맨 끝에 자리는 2의 0승, 그 다음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계산을 하면 2의 0승은 1이고 그렇지만 0을 곱하면 0이니까 0. 그 다음에 여기서는 2, 그 다음에는 0, 그 다음에는 8.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하면 10이 됩니다. 이진수 0, 1, 0, 1은 십진수로 계산을 하면 10이란 값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개, 비트 4개를 묶어서 사용할 때 우리는 니블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8비트짜리 마이크로 컨트롤러니까 이렇게 비트가 8개 모인 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가령 01, 01 다시 0101 해서 되면은 이건 이진수로는 0101인 때를 우리가 B라는 글자를 해서 이건 이진수다 표시를 해주고 D는 십진수입니다. 이걸 십진수로 환산을 하면 177이 되고요. 만약 모든 라이트가 다 켜 있다. 다 111이 8개 있다. 그러면 십진수로 계산하면 255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아날로그 라이트 할 때 우리가 0번에서부터 255까지 숫자를 쓸 수 있다. 8비트에서는 한 게 이런 8비트가 나타낼 수 있는 최고 숫자가 255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니까 쉽게 2의 8승을 하면 256입니다. 그러나 이건 1부터 256입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0번에서부터 255까지 숫자는 256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에서는 0번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255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설명드렸던 비트 바이트로 돌아가서 8비트, 즉 우리가 디지털 핀은 8비트입니다. 디지털 핀에서 쓸 수 있는 최고의 숫자는 256 빼기 1, 그 0번에서부터 255까지고요. 아날로그 입력을 받는 곳에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0비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0V부터 5V가 아날로그 입력될 때는 0번에서부터 1023번까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8비트를 사용할 때보다 10비트를 사용할 때는 4배의 정확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돈을 하지 마십시오. 디지털에서는 0V부터 5V가 사실은 숫자 0에서부터 255였는데 아날로그 입력할 때는 0V부터 5V를 숫자 0에서부터 1023까지 이렇게 넓게 해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1V라든가 1.03V라든가 2.01V라든가 이렇게 볼트 미만의 값도 디텍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리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시리얼 비긴 9600을 많이 사용했었죠. 그때 우리가 프린트할 때 시리얼 프린트 또는 프린트하고 한 줄을 내리라 그럴 때 시리얼 프린트 LN을 사용했습니다. 시리얼 어베일러블은 뭐냐면 시리얼 포트에 버퍼가 있습니다. 버퍼란 것은
데이터가 잠시 머무는 장소입니다. 어디 다른 곳에서 필요해서 데이터를 읽을 땐 이 버퍼에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시리얼 리드 하게 되면 시리얼 포트에 있는 데이터를 읽는 것입니다. 시리얼 포트가 아니고 정확하게 시리얼 포트의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읽는 것입니다. write는 ASCII 코드로 프린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직접 스케치를 구동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용할 스케치가 있습니다. 스케치를 보시면 시리얼 어베일러블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리얼 버퍼에 데이터가 있느냐, 데이터가 있으면 0보다 큽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시리얼 버퍼에 데이터가 있다면 버퍼를 읽어서 데이터라는 이름의 장소에다가 넣어둬라, 이렇게 하는 문장입니다. if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if는 읽은 값이, 버퍼에서 읽은 값이 10보다 큰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이 ASCII 코드에서는 라인 피드, 즉 한 줄 내려라 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쓰지 말고 이거는 넘어가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됐을 때 시리얼 프린트, I received 해서 데이터를 시리얼 프린트로 쓰고, 그리고 그 다음번엔 시리얼 라이트로 써라, 이렇게 하는 스케치입니다. 이 스케치를 업로드하고 업로드가 완료돼서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시리얼 모니터 창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소문자 A를 입력하고 전송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A란 값이 시리얼 버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리얼 버퍼에 들어가서 여기 시리얼 어베일러블 하니까 이 친구가 읽습니다. 읽어가지고 시리얼 프린트 하게 되면 이 친구는 읽은 게 여기서는 ASCII 코드로 읽었습니다. ASCII 코드로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ASCII 코드 넘버 97을 프린트해서 썼고요. 다시 시리얼 라이트 하면 얘는 그대로 여기서 읽은 ASCII 코드 그대로 A라고 읽습니다. ASCII 코드는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 숫자 기호에다가 쭉 순번을 매겨서 한 것입니다. 지금 127개 정도가 서로 국제 간에 어그리한 ASCII 코드입니다. 다음에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보면 캐릭터다, 바이트다, 우리가 사용했던 인테저다, 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캐릭터는 캐릭터 말 그대로 숫자가 아닌 문자입니다. 문자 캐릭터를 ch1을 캐릭터로 정의를 하고 거기에다가 65라는 숫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프린트 하게 되면 65가 아닌 A를 프린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ASCII 코드에 따라서 A가 캐피탈 A가 65번이기 때문입니다. 65라는 숫자를 인쇄하고 싶다면 여기서 다시 DC라는 것을 써줘야 됩니다. 여기 실제적인 스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캐릭터에서 65를 CH1이라는 이쪽 CH1이라는 곳에 입력을 하고 요거를 프린트하겠다. 한 번만 프린트하면 되니까 보이드 셋업 안에서 시리얼 문장을 넣었습니다. 보이드 루프는 보시다시피 비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거는 꼭 필요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ch1 그냥 ch1 쓰고 그 다음에는 ch1, d 데시말로 해라,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a라는 글자를 내보내고 두 번째는 65라고 우리가 입력한 숫자를 내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8비트입니다. 인테저 대신에 바이트라고 정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테저 해서 뭐 a는 0이다, 뭐 a는 10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바이트라고 써서 255까지 사이의 숫자는
거기에다 담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인테저는 사실 2바이트 16비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테저 안에는 65,500까지 숫자를 사용해도 됩니다. 아주 큰 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롱이라고 쓰면 됩니다. 롱은 인테저의 2배인 4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00만서부터 플러스 200만 이상까지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롱 중에서도 만약 unsigned 롱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음수는 사용하지 않은 4바이트이기 때문에 400만 이상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쭉 정수인데 소수를 사용하고 싶으면 우리가 플로트라고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드디어 이제 조건문인 if하고 if else for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if하고 갈로 열고 조건을 달게 됩니다.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쪽으로 가는데 사실 그 조건 충족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0이 아닌 1일 1, 2, 3, 4, 5 이렇게 0일 때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된다는 것이고 0이 아닌 수일 때는 조건이 충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에 대해서도 금방 이어서 스케치와 함께 직접 구동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if만 했을 때는 이렇게 중괄호 하나 하면 되는데 if 말고 또 그 다른 경우에는 또 다른 명령을 이렇게 해라고 우리가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if 조건에서 위에 똑같이 해놓고 뒤에 else라고 쓰면 됩니다. 아니면 이 if 조건이 아닐 경우에는 다시 중괄호를 넣어서 이 업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for라는 거는 가로를 열고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반복점, 그 다음 반복 범위, 그 다음에 증가 또는 감소 숫자를 써주시면 되고 끝나면 중괄호를 열어서 for가 유효한 동안 수행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or하고 갈로하고 i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10보다 적은 즉 그러니까 9까지 가는데 한 번에 i 플러스 플러스 이거는 i equal i 플러스 1 뜻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올라가면서 9번까지 가는데 매번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일을 수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일은 조건과 비슷하게 파일 갈로 안에서 true면은 이 업무를 수행하고 0이면은 수행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일 해놓고 갈로 안에 n을 주고서 n이 0이 아닐 때는 중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수행하게 됩니다. 스케치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써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인테저의 정수값의 n은 2라고 먼저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파일 n입니다. n이 2이기 때문에 참이죠. 0이가 아니니까 2이니까 중괄호 안에 여기서 시작해서부터 여기까지 업무를 수행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시리얼 프린트 n 값을 쓰고 여기다가 여기 써야죠. 그러면서 n에다가 n 마이너스는 n equal n-1과 같습니다. 하나를 줄이는 것입니다. 2가 왔으니까 이게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for 문장은 여기서 인테저 i equal 0서부터 3보다 i가 3보다 적거나 같을 때, 즉 3까지죠. 그리고 매번 한 번 증가량은 하나씩 그 1씩 이렇게 증가하면서 i 값을 쓰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인테저 i equal 0 해줬는데 인테저 i equal 0를 여기에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데이터 타입을 밖에서 해줄 때하고 안에서 해줄 때 차이는 밖에서 해줄 때는 이걸 글로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주면 이 문장 어디서나 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장 안에서 해주면 여기서만 이게 유효한 값입니다. 이 인테저를 여기다 써주셔도 되고 여기다 써주셔도 되는데 편하게 이 i는 다른 데서 안 쓰니까 로컬하게 여기서 정의를 해줬습니다. 업로드 한 다음에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를 클릭해서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파일 안에 있는 n 값이 2이고 우리가 for loop에서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3까지 올라갔죠. 3까지 올라갔으니까 다시 한 칸 띄고 여기로 올라가서 요번엔 n이 1이 되죠. 1에서 끝까지 for loop를 하고 이제는 다시 n이 1인데 여기서 돌아오니까 n-마이너스 하니까 n이 0이 되죠. 올라가면 파일에서 0이 되니까 여기서 전체가 스톱이 된 것입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것입니다. 다음번에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산자는 A == B는 A하고 B가 같으면은 참입니다. true고 그렇지 않다면은 0입니다. 여기에는 연산자도 이어서 스케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end는 뭐냐면 가령 A하고 end하고 B면 여기 A에 있는 사항하고 B에 있는 사항이 둘 다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참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0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하고 달리 이렇게 젓가락 세워져 있는 형태의 것을 우리가 OR라고 합니다. A, OR B 하게 되면 A에 있는 것의 조건하고 B에 있는 조건 중에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그건 true가 됩니다. 연산자에서 느낌표는 not입니다. 가령 느낌표 A 하면 A가 아니면은 참입니다. 여기서 not equal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not equal A 이런 때는 A가 B하고 다르면 참입니다. 이거는 부정을 했기 때문에 달라야 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OR 표시는 자판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어떤 스케치를 보면 AND 하나 나와 있고 OR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연산자와는 조금 다른 비트 연산자라고 그럽니다. 요거의 예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연산자를 여기 다시 놨습니다. 이게 스케치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를 A에 넣고 B는 7이고 C는 9라고 이렇게 했을 때 A가 5하고 같은가? 5지요? 그러면 A를 프린트 하라고 했습니다. 자, A 프린트 했죠? B는 3보다 크거나 5, 6보다 작을 때 사실 B가 7이기 때문에 6보다 작진 않죠. 그렇지만 5를 썼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맞으면 B를 쓰라고 했습니다. B 값을 7이라고 썼죠. 그 다음에 C에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여기는 if else를 사용했습니다. C가 3보다 큰가? 그렇습니다. C가 6보다 적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end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 다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C라는 값은 여기 쓰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냐? else로 가라 그랬죠. else 가서 C is not correct. C is not correct 여기 썼습니다.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지. not equal이니까요. 아니죠. 3이죠. 그러니까 여기 A is not 0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딜레이 1000은 제가 캡처를 잡으려고 집어넣어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시리얼 프린트 할 때는 딜레이 10 이상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비교 연산자인데 이거는 비트 연산자라고 했습니다. 이 AND 하나, OR 하나 있는 거는 직접 이 스케치를 보시면 쉽습니다. 우리가 A는 10, B는 1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AND를 하면 둘 중 하나가 비트 이진수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AND는 둘 다 똑같았을 때만 0이나 1이 되고 둘 중 하나 같지 않으면 가령 1, 0이다, 0, 1이다 이럴 때는 0,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AND를 하면은 대신말로 10진수로 8이 되고 5를 하면
둘 중 하나만 1이면 1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1110이 돼서 14가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써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C는 AND A, AND B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8을 써야죠. 여기서 A의 AND B는 8이죠. 여기서 D는 5를 했습니다. 5는 14가 나와야죠. 여기 14가 나왔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딜레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딜레이는 안에 밀리초다. 딜레이 말고 시간으로 쓸 수 있는 게 밀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단위는 밀리초인데 딜레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딜레이에는 하던 모든 작업을 스톱 이렇게 시키는 건데 밀리스는 그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시계가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리스를 한번 잡아서 어디 저장해 두고 조금 시간이 있다가 밀리스를 잡아서 저장을 해서 그 두 시간 차이를 우리가 계산해서 이 작업은 얼마가 쓰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에는 모든 작업이 정지되는데 밀리스는 다른 작업이 쭉 진행되면서도 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밀리스보다 더 작은 단위가 마이크로스입니다. 이거는 100만 분의 1초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딜레이에 딜레이 밀리세컨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린은 이렇게 직접 불린이라고 쓰는데 이 불린에는 true 또는 false만 있습니다. 즉 여기서 true라는 것은 high 또는 1 다 같은 말입니다. false는 false, low, 0 다 같은 말입니다. 직접 스케치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불린 B1은 0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불린이라고 써서 B2는 true라고 정의를 했고 불린에서 B3는 high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불린에서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B1이 false인가 즉 B1이 제로인가 같죠. 제로죠. 그러면 이렇게 제로 이코드 low라는 단어를 말을 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B2가 high인가 true죠. true나 high나 1이나 같은 말이죠. 그러면 true equal high라고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3는 1인가 high나 1이나 같은 말이죠. high나 1이나 true나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이걸 씁니다. 이어서 여기에 직접 금방 보여드린 스케치를 구동해서 나온 결과는 여기 같이 처음도 맞았죠. 두 번째도 맞았죠. 세 번째도 맞았습니다. 이렇지 않고 여기서 B2가 하이가 아니고 B2는 여기서 low다. 0이다 하고 하면은 이거는 쓰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상으로 언어에 대해서 중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